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컨트롤 7번째 시간으로 베이직 컨트롤 액션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이 오더 시스템을 살펴볼 건데 지금까지 퍼스트 오더 시스템과 세컨드 오더 시스템을 살펴본 결과를 이제 종합해서 일반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형적인 페르프 시스템이 있을 때 전달 함수는 인풋분의 아웃풋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폴 제로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닛 스텝 인풋에 대해서 한번 해를 살펴본다고 하면 이때 아웃풋은 이제 RS를 우변에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식을 각각 텀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고 이때는 일단 편의상 폴들이 리얼 값이고 중구는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요식은 익스포넨셜 텀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함수는 크게 두 가지 거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발산하거나 수렴하거나. 그래서 요 마이너스 요 폴 값이 양수면 발산을 하고 요 폴 값이 음수이면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언스테이블하고 이런 경우는 스테이블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S도메인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폴을 요 S도메인에서 나타냈을 때 요 폴들이 스테이블해지기 위해서 요 좌방구의 좌측 반쪽 평면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요 텀들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됐을 때 그 지수 텀으로 들어가서 그 지수 텀이 음수가 되니까 이제 파형이 아웃풋이 스테이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디든 이렇게 폴들이 위치할 수가 있지만 요 왼쪽 평면에 있는 이상 시스템은 항상 안정하게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요 폴들이 우측 평면으로 넘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이때는 요 시스템은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어를 분석할 때는 항상 이 S도메인에서 폴이 우측 평면에 위치하지 않게 해야 되고 그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기법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시작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과연 요 우측 평면에 내 폴이 몇 개가 위치하느냐 요걸 좀 알면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기법이
라우스 스테빌러티 크리테리언입니다. 먼저 노멀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고요.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전달함수를 그 폴 제로 형태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 식을 다 풀어서 쓰면 결국에 분모 분자가 이렇게 다항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폴의 위치가 안정성을 좌우하고 분자에 있는 제로들의 위치가 어떤 그 반응의 쉐입을 결정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분모의 폴들만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이 분모항을 0으로 만드는 그 근들을 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라우스 스테빌리티 크리테리언의 첫 번째 조건은 이 분모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에서 모든 개수가 양수여야 한다는 첫 번째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제 스테이블하다는 첫 번째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지금 요 개수들을 이제 순서대로 적어 줄 건데, 이 순서대로 A0, A1, A2, A3, A4, A5 이렇게 적어 나가는데, 그 순서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써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써놓고 이제 밑에서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요 B라는 값은 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박스를 쳐서 요 4개의 항의 조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먼저 분모에는 A1이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A1, A2 대각선을 곱한 값에서 또 다른 대각선 A0, A3 곱한 값을 빼줍니다. 그리고 B2는 분모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쪽이랑 이쪽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이번에도 대각선 A1, A4를 곱한 값에서 다른 대각선 A0, A5를 곱한 값을 빼주죠. 이런 식으로 요 B항들을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C항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C항들도 이제 같은 식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서 또 똑같이 표현을 해주는 거죠. 하나만 해보면 분모는 B1이 되고 분자에는 B1 A3 마이너스 A1 B2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가지고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쭉 써서 이제 인덱스가 끝나는 지점까지 가보면, 뭐 여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이제 요 라우스 스테빌러티의 요 형식대로 이제 다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 첫 번째 칼럼에 요 개수들이 그 부호 변환이 없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 개수가 모두 양수여야 된다는 첫 번째 조건과
첫 번째 컬럼의 모든 개수가, 그래서 결국에 요 양수로 시작을 했으니까 모든 값이 다 양수로 이루어져 있어야지 중간에 뭐 마이너스가 되면 부호가 한번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없이 부호 변화가 첫 번째 컬럼에서 없어야 된다. 요 두 가지 조건이 묶여서 러스 스테빌리티가 되는 거죠. 크리테리언.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부호 변화가 뭐 두 번 일어났다 그러면 S플레인의 오른쪽 평면에 폴이 두 개가 위치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빌리티를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모든 개수가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개수들을 먼저 지그재그로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 네모 박스에 있는 값을 계산을 해주면 A1분의 A1, A2, 마이너스 A0, A3, 그리고 이 밑에도 계산을 해주면 지금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결국에 A3가 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컬럼을 보면 이제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아까 요 모든 개수가 양수니까 첫 번째 양수, 두 번째 양수, 그 다음에 A3도 양수겠죠. 그러면 요 텀만 양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A1, A2, 마이너스 A0, A3 오버 A1이 양수인데 A1도 양수니까 따라서 A1, A2가 A0, A3보다 크면 이제 요 시스템이 안정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에는 직접 숫자가 있는 개수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자리를 이렇게 만들고 개수를 1, 2, 3, 4, 5 이렇게 써주고 여기는 2분의 2, 3은 6 빼기 4니까 2니까 1이 되고 이 자리는 2분의 2 곱하기 5 빼기 1 곱하기 0은 빼주니까 2 곱하기 5를 2로 나누니까 5가 남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1분의 4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6. 여기는 그대로 5.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컬럼을 보면 지금 이렇게 부호 변화가 한 번 있었고요. 이렇게 부호 변화가 한 번 더 있죠. 그러면 이 말은 결국에 S도메인에서 이 오른쪽 평면에 내 폴이 두 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언스테이블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폴들이 중첩되지 않고 다 단일 폴들인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이렇게 했었고요. 이제는 좀 스페셜한 케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스페셜한 케이스를 좀 보면 역시 예를 들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자리를 만들고 개수를 써주면 1, 2, 1, 2.
그러면 여기는 2분의 2 빼기 2니까 0이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더 계산할 값이 없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는 값이 없으니까 여기 0이 왔죠 지금. 그러면 요 밑에 값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0분의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발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요 값은 계산을 요 상태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요 0 대신에 입실론이라고 아주 작은 값이라고 아주 작은 양의 값이라고 이렇게 값을 바꿔주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입실론 분의 2 입실론 빼기 0이 돼서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첫 번째 칼럼에서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부호가 변화가 없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입실론은 양의 값이니까 지금 다 양수가 됐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지금 스테이블한 시스템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중간에 0이 등장을 해서 좀 특별하게 취급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런 경우는 이 허수축상에 어딘가에 이렇게 폴이 오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마지널리 스테이블이라고 해서 이 스테이블과 언스테이블을 가르는 그 중간을 지나는 길목에 있는 지점인데 뭐 명목상 스테이블하긴 하죠. 뭐 발산은 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진동할 뿐 발산은 하지 않는데 근데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는 여기에 노이즈가 살짝만 더해져도 그냥 쉽게 발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뭐 노이즈가 조금이라도 끼면 갑자기 있다가 발산해서 그냥 벗어나 버리는 거죠. 어쨌건 이런 경우는 마지널리 스테이블을 나타내는 경우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다른 예를 하나 보면 이런 식인데 이 식은 이렇게 묶여지고요. 그러면 S는 1에서 중근을 가지고 또 S는 마이너스 2에 폴을 하나 가집니다. 그러면 다시 자리를 만들고 1, 0, 마이너스 3, 2 이렇게 채우고요. 그러면 이쪽을 보시면 이번에는 여기 0이 있는 부분을 또 입실론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요 밑에는 입실론분의 마이너스 3 입실론이니까 마이너스 3 빼기 2니까 입실론이 분모했고 2를 빼줍니다. 이렇게 식 완성이 되고 요 밑에는 그대로 2가 되고요.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 컬럼을 보시면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지금 입실론이 양수죠. 그러면 요 값이 지금 음수인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부호 변화가 생겼네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언스테이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지금 요 근을 알고 있으니까 요거 1지점에 요게 중근이 있고 마이너스 2지점에 또 폴이 하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요 라우스 스테빌러티 크리테리언으로 이렇게 검출이 됐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리를 만들고 1, 2, 24, 48,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0. 그러면 2분의 48 빼기 48이니까 이 부분이 0이 되네요. 그리고 48분의 48 곱하기 마이너스 25 빼기 이게 아니죠. 2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0에서 또 플러스 50을 이렇게 빼주니까 여기도 0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모든 행이 다 0이 됐단 말이죠. 그럼 요거는 요것도 입실론을 치환해서 푸는 게 아니라 요거는 좀 다르게 풀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요 바로 위 컬럼을 뽑아서 이 부분을 옥실리얼이 폴리노미얼이라고 해서 요 PS를 식을 하나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요 식을 한번 S에 대해서 미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개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개수들을 여기로 다시 바꿔치기 해주는 거죠. 그래서 0 대신에 8이 오고 또 여기 0 대신에 96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값들 가지고 요 다음으로 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요 테이블을 완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의 결과를 한번 미리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컬럼을 보시면 부호 변화가 마지막에만 한 번 있네요. 그러면 바로 언스테이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냐 언스테이블하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왜냐하면 언스테이블한 식이면 굳이 분석을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식을 찾던지 뭐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게 또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 컨트롤 시스템에 이 라우스 스테빌리티 기법을 적용하면 우리가 개인을 어느 정도로 써줘야 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스템에 한번 이 기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전달 함수가 하나 있고요. 인풋, 아웃풋, 데모김을 이렇게 줍니다. 이런 시스템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이 개인을 이제 어느 정도로 해야 내가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인데 전달 함수는 일단 이렇게 돼서
페르프 전달함수가 구해지게 되고, 이 분모의 식을 가져와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만들어 보면 전개를 해보면 같은 항을 묶어주면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라우스 스테빌러티 크리테리언을 적용합니다. 1, 3, 3, 2, K. 그러면 여기는 3분의 7이 되고요. 여기는 K가 되고, 여기는 2-7분의 9 K, K. 이렇게 돼서 일단 모든 개수가 양수여야 되니까 요 K는 일단 양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칼럼에서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요 값이 양수여야 되죠. 그래서 2-7분의 9K가 양수여야 되니까 7분의 9K는 2보다 작아야 되고 K는 9분의 14보다 작아야 되네요. 그러면 1, 2번을 종합을 해보면 K는 0부터 9분의 14 요 사이의 값을 가져야 스테빌리티를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컨트롤 시스템의 이 안정성 테스트를 해보면 요 개인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뒤에 가면 뭐 루트로커스나 뭐 나이키스트 방법이나 이런 기법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기법들이 이제 더 처음부터 단순하게 좀 쉽게 내 개인의 범위를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법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요 스테빌러티 라우스 기법은 사실 요 개인의 범위를 정하고 이런 게 주 목적이라기보다는 일단 요 페르프 전달함수를 만들었을 때 요 식이 과연 스테이블하냐 어떤 본격적인 제어 분석에 앞서서 가장 전제가 되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주는 하나의 기법이고요. 실제로 뭐 뒤로 가면 이제 앞으로 거의 쓸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개념이 네, 스테빌리티를 먼저 이렇게 딱 잡아주는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한번 이렇게 정립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계속 뒤에서 계속 나오는 그 각종 안정성 판별하는 그런 기법들과 매칭이 잘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